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여 년을 상수원 보호구역을 규제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나빠지는데 옛날보다 좀 나빠지는데 왜 나빠지나 하고 봤더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드는 강이 있죠. 강이 요 근처에서는 규제를 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드는 강이 있죠. 그 위에서 어땠나? 오염이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물이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0년 후에 이 상수원 보호구로 흘러드는 이 강도 어떻게 있다?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진 것이 이 강 양 옆에 5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게끔 됩니다. 팔당 때문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두 곳에 강이 있는데 어느 강인지 아세요? 어느 강이에요? 팔당 때문에 들어오는 물 강 두 개. 어디예요? 남한강, 북한강은 양수리에서 합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당 때문에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합쳐서 들어오고 다시 말하면 경안천이라고 해서 용인에서 들어오는 천 하나, 남한강, 북한강이 들어오는 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 양 옆에 500m를 뭘로 만든다? 수변구역으로 묶었다는 겁니다. 수변구역. 건물 짓는다, 못 짓는다? 자, 그러니까 수변구역은 수변구역대로 또 규제를 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근데 수변구역은 강에서 입구에서 한 10km 미만까지만 수변구역으로 만들어 놓는데 강 상류 20km, 30km 상류에서 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드는 물을 오염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생긴 게 뭐는 상수원 보호 기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 우리 봅시다.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졌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수질보전 대책 1권역, 그 다음에 수질보전 대책 2권역, 환경정비구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 기타. 이것이 순수해서 만들어졌는데 규제상은 다 다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무조건 못 짓는다. 수질보전 대책 1권역에서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으면 짓는데 하수 종말 처리장이 없을 때에는 450제곱미터 이상과 7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못 짓는다. 그러나 정화조를 10ppm 이하로 만들어라. 수질보전 대책 2권역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은 20ppm 이하로 정화조를 만들면 됩니다. 자, 1권역에서는 몇 ppm? 2권역에서는 얼마? 20ppm. 10ppm하고 20ppm 차이가 뭐예요? 크고 정밀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은 서울 시내는 수질보전 대책 1권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내에서 집을 지을 때는 20ppm의 정화조를 씁니다. 그럼 우리가 크게 얘기하자면 5인 가족에 30평짜리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20ppm 정화조를 하면은 약 200만 원을 들이면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10ppm으로 맞춰야 된다고 할 때는 약 500만 원 정도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10ppm짜리 정화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이 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환경정비구역이 있죠. 환경정비구역은 반드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환경정비구역이 생기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없는 곳에는 환경정비구역이 안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당시 이미 동네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 동네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만 어떤데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고 하는 것이 환경정비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정비구역에서만 필요한 하수종말 처리장을 지어주고 거기서 필요한 주택과 근생만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겁니다. 환경정비구역에 다양한 생활기반시설, 뭐 연면 200제곱미터 주택 및 부속 건축 및 이런 건물을 어떤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그 다음에 수진보존 대책지역 있죠. 수질보존 대책지역은 일권역과 어떤다? 이권역으로 특별대책지역에서 일권역과 이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지만 일권역에서는 규제가 심하지만은 대부분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집중적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가 수질보존 대책 일권역인데 아파트가 지금 수천 동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은 뭐냐면 하수종말 처리장을 지어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수변구역이라고 그랬죠. 수변구역은 집을 져야 못 져요. 수변구역 집 져야 못 져요. 질 수 있죠. 아, 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질 수도 제가 얘기했잖아.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수변구역도 집을 못 짓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나 농림지역의 수변구역이 있고 수변구역도 계획관리지역이나 일종 일반주거지역의 수변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 일반주거지역의 수변구역은 일종 일반주거지역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로 지을 수 있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이나 농림지역의 수변구역은 못 짓는 겁니다. 그것은 수변구역 때문에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 때문에 못 짓는 겁니다. 그런데 수변구역은 용도지역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일종 일반주거지역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수변구역이 발목을 잡는다고 할 때는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를 아까처럼 얼마를 만들어라? 10ppm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변구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수변구역인 경우에는 뭐를 만들어라? 정화조를 만들 때 얼마를 만들어라? 10ppm 이하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변구역은 집을 짓는다 못 짓는다와 관계가 없이 용도 지역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수변구역일 때는 정화조를 10ppm을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 수변 지역도 최근에 그 용도 지역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고 할 때는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기도 하죠. 수변구역도. 며칠 전에 보니까 이렇게 바로 옆인데 하나는 보전 지역이고 하나는 상수원 보호기타는 수도법 상수원 보호기타는 이런 공장을 지을 때 다시 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려 들어가는 물의 상류에 공장을 지을 때 그 공장이 상수원을 해칠 수 있는 오물질을 만드는 공장인지 그런 것을 안 만들지 없는 공장인지를 분류해서 공장일 때 허가를 받아라. 이것이 상수원 보호 기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수원 보호 기타가 예전에 상수원 보호 기타인데 지금은 공장 설립 승인 지역으로 들어간다? 바뀌어갖고 표시됩니다.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상수원 보호 기타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공장 설립 승인 지역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강의 상류 부분입니다. 보시면 강원도 평창군 봉평 무일이죠. 상류 중에서 상류죠. 상류 중인 경우에는 공장 설립 승인 지역으로 만들어서 강의 상류 지역에는
물의 오염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은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 처리 구역 및 배수구역 있죠. 자, 아까 제가 특별 대책 지역이 1구역인 경우에는 하수 종말 처리장을 지으면은 규제를 안 받는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하수 종말 처리장이 지어져 있는 땅인지 안 지어져 있는 땅인지 어떻게 알아? 하수 종말 처리장이 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땅에서는 집을 지을 때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나온 오물을 막바로 하수로 빼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면 돼요.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보면 인데 이때는 뭐냐면 토지 이용객 확인원에 하수 처리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을 띄워봤더니 하수 처리 구역이라고 되어 있다면은 이곳에서는 나오는 모든 하수도는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수 처리 구역 한 경우에는 집을 지을 때 정화조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대책 1권역, 2권역, 그 다음에 환경정비구역, 하수처리구역, 그 다음에 수변구역, 그 다음에 공장설립 승인지역,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무조건 폐수를 보내는 시설은 못 짓는다. 폐수를 보내지 않는 창고는 질 수가 있어요.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건물을. 하수가 필요 없는 이런 거는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폐수를 내보내는 걸 못 짓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 대책 지역은 못 짓는데 언제 지을 수 있다?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면 지을 수 있다.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됐느냐 아닌다는 하수 처리구역이라고 나와 있으면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돼 있다. 그다음에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으면은 거기는 조금 아까 어떤다?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하수 종말 처리장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그다음에 강 양옆 500m까지는 뭐가 만들어졌다? 수변구역이 만들어졌다. 수변구역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인 경우에는 정화조를 10ppm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강 상류인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을 할 경우 공장을 설립을 할 때 승인을 어떤다? 받아라 하는 것으로서 수질을 관리한다. 정리가 되셨죠? 이 사람이 사는 데는 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관리는 법규를 똑바로 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 됐습니다. 배출 설치 제한 부분은 수산물, 그 다음에 골프장, 운수정비, 폐차장, 농축수산물 해갖고 배출시설 설치 제한의 경우에는 이 5가지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수산물 양식시설을 보면 가두리 양식장, 그 다음에 양어장, 그 다음에 수조식 향식업장, 골프장인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연면적 3번점 이상, 운수 및 장보가 자동차 폐차장, 농축산물 단순 가공시설은 조류 알을 세척하는 시설, 물 세척만 하는 시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김장을 담그는 시설 뭐 이런 것을 못하는 게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영업행위를 어떤다?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어떠시냐?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입니다. 제한 지역은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염을 하게끔 했는 건 우리 영업 못 하게끔 하죠. 근데 시내에서도 그 허가를 해주는 게 우리 보면 자동차 정비 없어져서 오일 갈아주죠. 그 오일을 일반으로 못 버리게끔 하고 한 군데서 모아서 다른 폐수거업자 가져가게끔 하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좀 보면은 엑스레이 같은 거 찍지 않습니까? 현상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원래는 말하면 기양 버리지 못하게끔 하고 반드시 모아놨다가 폐거업자가 어떻게 한다? 가도록 해 있고 이런 게 이제 다시 말하면 설치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차피 없이 설치를 해야 될 때는 그걸 한데 모아서 그 배출을 할 수 있는 곳에 어떻게 모아서 배출하게끔 그렇게 규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1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제한 지역. 이게 뭐 크게 필요는 없죠. 우리가 개인들이 폐기물 매립 설치 제한 지역을 사갖고 폐기물을 내가 매립하겠다 이런 걸 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다면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하는 거는 지금도 가끔가다 나오죠. 땅을 몰래 사가지고 폐기물을 어떤다? 몰래 어떤다? 파 묻어버리고 시침 뚝 따갖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폐기물 매립 시설을 설치해보면 중간 처분 시설 있고 최종 처분 시설 있고 재활용 시설이 있는데 재활용시설이나 중간 처분 시설은 관계없이 최종 처분 시설 중에서 매립 시설을 못하게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이 이런 걸 못하게 한다고 해서 개인이 또 이걸 하겠다고 허가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뭐. (190페이지) 보시면 홍수관리구역인데 이 홍수관리구역은 양평입니다. 양평. 대부분이 양평입니다. 양평이 그 강보다 낮은 곳이 상당히 많더구만요. 제가 1972년도에 군 생활을 양평에서 했거든요. 그때 7월 달인가 8월 달에 장마가 져갖고 양평 시내 전부 다가 물바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평이 이 강보다 수면이 낮은 곳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물이 넘쳤을 때 시내가 물바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홍수관리구역 해갖고 물 수면보다 1층의 지면을 높게끔 만들게 허가를 받을 때 높게끔 하는 것이 홍수관리구역입니다. 양평에서 낮은 지역에 땅을 사게끔 되면은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지면에서 60cm 내지 7, 80cm를 높여서 1층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주 많이 나는 경우는 한 1m 50도 높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 수위보다 지면이 낮은 곳은 혹시 강이 범람이 됐을 때 집이 침수가 되니까 그만큼 못한다? 높게 지어라 하는 것이 홍수관리구역인데 이 홍수관리구역의 대부분이 어디다? 양평이라는 곳입니다. 양평. 오늘 여기까지 해서 타법령을 얘기했고 다음번에가 이제 우리 구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쉬시고 2월 첫 주에 오시는데 2월 첫 주에 오실 때도 이 책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2월 첫 주에 이번에 하지 못한 네 번째 마지막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네 번째 마지막 강의는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 세 번째가 국유지를 내가 점유해서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뭐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 두 번째 뭐냐면 모든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국유지를 내가 점유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이것이 토지 개발이다 완 마지막 네 번째 강의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마저 하고 거기가 끝이 나고 나면은 2월 달 두 번째 주에
이것이 토지개발 2다 해가지고 토지개발과 건축법을 가지고 농지전형, 산지전형, 그다음에 건축법 이걸 가지고 2월 두 번째 주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셔서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